데이터로 보는 세상 이야기 명랑한 트렌드 시간이죠. 빅데이터 전문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세상 이야기 넘어서 우주 얘기까지 좀 해보려고. 무려 우주까지 나갑니까? 우주 오늘은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근데 또 우리 생활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주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먼저 좀 얘기하려는 건 중국에서 이제 쏘아 올렸던 로켓의 잔해물이 이제 지구로 추락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전 세계를 긴장시켰는데 네네.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혹시라도 네.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떨어지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떨어졌죠? 지금 보면은 다행인 건 지난 9일에 오전 대기권 진입 과정에서 거의 소멸을 했고요. 네. 일부가 있었지만 인도양에 떨어졌습니다. 인도양에. 네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원래 이 거대한 우주 쓰레기가 길이가 30m짜리였고 무게가 21톤짜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혹시나 잘못 떨어졌다 하면은 21톤.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잔해물들이 대기권에 진입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빠른 낙하 속도 때문에 공기와의 마찰로 대부분 타서 없어집니다. 네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다 보니까 혹시나 일부 파편이 이제 소멸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됐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일부에 있는 잔해들이 잔해가 아주 작게 돼서 인도양 부분에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몰디브 인근의 그 인도양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우주 쓰레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공중에 뭐 예전부터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달에 뭐 사람을 보낸다 이럴 때부터도 이제 우주에 대한 마음은 컸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대부분은 인공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TV를 보거나 여러 가지 또 위성 있지 않습니까? 위성은 당연히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쓸 수 있는 기간이 있겠죠. 그럼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잔해물이나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이제 중국의 것들이 뭐였냐면 2018년에 이제 원래는 이제 사람이 상주하는 유인 우주정거장 텐궁 3호를 구축한다고 발표했고 그때 이제 싣고 갔었던 테너 1호라고 하는 핵심 플랫폼이었던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다 보니까 궤도를 이탈해서 고도가 이제 계속 하강을 했고 거기에 있는 잔해물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건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왜 컴퓨터 같은 거 쓰다가 고장나면 어딘가를 이제 폐기 처분하는 데로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우주로 이제 가가지고 이걸 다 이제 낚아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황이. 이게 이제 한두 개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이미 지구 주변을 궤도를 떠는 우주 쓰레기가 무려 한 7,000톤에 이른다. 뭐 이런 7,000톤. 전문가들의 진단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쓰레기가 이제 또 이제 지구 궤도를 이렇게 같이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편을 돌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통제를 못하면 쓰레기 양이 늘어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영화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기를 끌었던 승리호가 있잖아요. 저 봤어요. 네. 그 승리호에 보면 정말로 거기서 이제 우주 쓰레기들을 주스로 다니잖아요. 이게 과연 정말로 그냥 영화의 일일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2025년쯤이 되면 전 세계 최초로 이제 우주를 청소하는 청소선이 발사될 예정입니다. 청소선이요? 몇 년에요? 2025년 정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그냥 영화가 아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에서나 유럽에서는 이제 어떤 우주에 이제 위성을 쏘았고, 우리는 그 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참 잘 만들었구나. 근데 이게 참 고증이 잘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유럽 우주국에서 이렇게 지금 올 1월 기준으로 지구 궤도에 6,000개가 넘는 위성이 있고 또 28,000개 정도의 우주 파편들이 돌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언제라도 위성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유럽 우주국에서 2025년에 우주 쓰레기 제거를 하는 우주선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쓰레기를 어떤 걸 수거하려는 대상은 뭐냐면 2013년에 발사했던 인공위성인 베스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한 무게가 한 100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기권으로 이렇게 끌고 와서 거기서 소멸시키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승리호에서는 쓰레기를 어떻게 보면 그 우주선에 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우주의 어떤 쓰레기 장에다가 놓잖아요. 근데 아직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같이 대기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와서. 네, 그럼 이제 대기권에서 이걸 타서 분해되기를 원하는 거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발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2025년에 발사하는 우주선에는 4개의 로봇8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로봇8이 어떻게 보면 그 위성을 낚아채서 쭉 끌고 오는 거죠. 팔다리가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한 2,000억, 한 1,900억 정도가 지금 투입되고 있고요. 네. 위성 한 개 청소하는데 한마디로 이 정도 한 1,900억 정도 드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전 세계적으로 우주에 고장난 위성이요 한 3,000여 개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치우는 데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겠죠. 좀 끔찍한데요. 우주에 그 고장난 위성이 3,000개라면 네. 와, 우주에 이제 나중에 여행도 가고 해야 될 텐데 부딪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상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상상해보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잔해 문제가 있었고 우려가 있었고 어디로 떨어지냐 있을 때 중국에서 네. 굉장히 반발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이 서구에서 우리를 갖다 겨냥하는 것이다. 굉장히 반발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중국이 뭔가 일을 깔끔하게 처리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사실 좀 예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실제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러한 비판들은 존재했었고요. 예를 들면은 과거에도 한 2011년에 9월에 발사했던 첫 번째 우주정거, 중국의 첫 번째 우주정거장인 텐궁1호도 비슷한 논란에 휘말렸었습니다. 10년 전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띄우긴 2011년이었고 이게 지구로 추락한 게 2018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비슷했었어요. 2018년에 떨어질 때도 이게 어떻게 보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떨어뜨린 게 아니라 그냥 통제력을 잃고 스스로 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이게 이제 남태평양에 추락을 해서 인명 피해가 유발되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의도적으로 어느 위치에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거 뭐 그냥 아무리 떨어져도 뭐 지구의 3분의 2가 바다니까 뭐 이런 식의 생각으로 계속 접근을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제재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제재 규모까지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중국과 미국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위성을 띄우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주에 뭔가를 쌓아올리는 이유는 경쟁하고 있잖아요. 경쟁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히 뭔가 우주 산업만을 위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인터넷 통신하고도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최근에 우리가 이제 5G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5세대잖아요. 네네. 속도가 느려진다는 비판을 우리도 그렇죠. 저번 시간에. 네, 근데 그게 속도가 왜 느려졌는지가 여기랑 또 연관이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워낙 초단타, 그러니까 초단파, 그러니까 파장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때 말씀드린 대로 지구에서 어떤 건물에서 건물을 쏠 때 어떻게 보면 나뭇잎 한 장이 지나가도 그게 속도가 느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럴 거면 그냥 차라리 위성으로 쏴서 위성에서 인터넷 속도를 내려버리자. 위성에서 올 때는 공중에서 오니까 방해받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5G가 아니라 6G, 그러니까 6세대 인터넷, 그러니까 그 통신은 이제 이 민간 위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에 있는 5G 기술이 말씀드렸던 이 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방해물 때문에 이 기술이 정확하게 그 성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아예 인공위성을 띄워서 그 위성에서 모든 것을 쏴서 어떻게 보면 방해 없이 빨리 가는 이런 6G 기술을 먼저 도입하자라고 하는 기술의 어떤 논의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일론 머스크, 일부에도 얘기했던 일론 머스크가 또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회사인 스타링크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미 이 회사가 지구의 그 지구 주변에 위성을 1,000개 이상 쐈습니다. 1,000개 이상을 쐈어요? 벌써요? 네, 그래서 이미 1,500개 수준이 됐고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 최근에 이제 보면은 그 뉴스에서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로켓이 발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보셨죠? 그 기술을 이 스타링크가 가지고 있는 건데 최근에 하나의 로켓을 갖고 10번까지 재사용하는 걸 이번에 성공을 했어요. 그건 굉장히 많이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10번까지 한다는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로켓 한 번 쓰면 그냥 버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한 번도 쉽지가 않은데 10번이나 했다고요? 그걸로 10번을 한 거예요. 제대로 재활용을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우주사적으로도 상당히 놀라운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 또 보낼 때 위성을 한 개만 태우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10번째 쏠 때 한 번에 60개의 위성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00개 정도를 보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1,500개 정도를 보냈고요. 1,500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558개이고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해서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뭐 로켓을 몇 번만 더 쏘면 그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위성 인터넷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 로켓 재사용 연구는 어쨌든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이게 어떤 것과 또 연관이 있습니까? 어쨌든 이 연구 재활용 한 번 해서 이제
일회용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보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뿐만 아니라 이 테슬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 X 말고도 네. 다른 위성들도 지금 많이 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도 네. 똑같이 이제 6G에서 밀리기 싫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민간의 위성을 로켓을 통해서 보내고 있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이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존도 이런 인공위성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프로젝트 카이퍼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네. 여기도 목표가 뭐냐? 총 3,236개의 위성을 지구 저궤도로 보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위성으로 지구를 덮고 그 안에서 인터넷 사업을 하겠다. 지금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 좀 너무 많은데요. 뭔가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미 스페이스X가 1,600개 넘게 갔고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의 목표를 갖고 스페이스X도 거의 10,000여 개 이상까지 보내겠다 이런 지금 욕심을 내고 있어요. 그렇죠. 한사에서 그런 거고. 네, 그리고 또 다른 회사에서도 몇천 개, 또 중국에서도 몇천 개, 심지어 또 이제 영국에서도 지금 위성통신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지구를 정말로 올라가다가 에워싸게 되네요. 에워싸게 되고요. 실제로 네. 지금 최근에 천문학자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네. 뭔가 지구 밖을 이제 우리가 관측을 해야 되는데 인공위성이 이러다 보면 다 관측을 막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우리가 우주 쓰레기 얘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요거랑 연관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에서 보낸 인공위성하고 그리고 미국의 스페이스X의 인공위성이 충돌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거의 그냥 58m 수준까지 이제 근처에 갔다가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비상으로 이렇게 피했거든요. 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게 되면 우주에서 위성이 충돌하고 그 충돌한 잔해들이 지구에 쏟아지는 정말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일들이 그러네요. 내년 내후년부터도 현실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그렇게 몇천 개, 몇만 개씩 쏟아 보면은 네. 사실 자리 싸움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우주에 뭐 이렇게 뭐 토지 계약서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일단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6G 네. 이제 5G 넘어서 6G 우리나라 위성 상황은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우주 발사체를 개발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7대 우주 강국을 도달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누리호라고 하는 그 달 착륙선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우리나라도 달 착륙에 도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위성을 우리나라에서 17개를 쏘아 올렸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일단은 국내에서라도 6G를 도전해 보겠다라고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그러네요. 17개면 뭔가 좀 약소해 보이는데요. 다른 그렇죠. 나라를 너무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더 이런 개발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명랑한 트렌드 김덕진 부소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